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유치되고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택에는 지제 역세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덕 국제 신도시의 업무지구에 반도유보라라는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게 이제 21년도 6월에 분양 예정인 게 있는데, 과연 요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반도건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유보라 단지 정보 이렇게 보면 이쪽에 평택 고덕지구 업무복합시설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중간쯤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단지 개요 해가지고 조감도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평형이 59 타입과 84 타입 두 가지로 해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평형 84 타입이면 꽤 인기가 있는 그런 타입인데 기대가 되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요 위치라든가 그리고 요런 거 한번 더 볼 건데, 현재 업무지구가 하나 두 개 있고 여기가 이제 중심상업지구 시청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EBC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조감도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를 요렇게 만들겠다라는 조감도입니다. 보통 이제 아까 반도유보라 건설에서 보여줬던 아파트 조감도 마냥 고덕 국제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감 예상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층수가 어떻게 되고 대략 이런 것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변경은 생길 수 있겠지만 예정도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이쁘게 잘 꾸며지는 것 같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상업지구에서 옆에 있는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 한번 네이버 지도 같이 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 조감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죠. 여기 이제 삼성전자 있고, 여기 이렇게 지도랑 같이 보게 되면 삼성전자 있고, 이쪽에 이제 한박산 공원 있고, 이쪽에 이제 중심상업지구 있고, EBC 있고, 호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 요쯤에 업무지구라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 어울림 스퀘어 위쪽에 있는 업무지구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EBC에서 약간 대각선 방향인 거죠. EBC가 49층이고 요게 이제 48층이니까 둘 다 어마어마한 높이로 지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EBC가 핫했기 때문에 업무지구에 분양하는 반도유보라는 과연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반도유보라 투자해가지고 가격은 올라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미래. 그러면은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과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아파텔이라는 것들이 평가를 받을 거냐라는 걸 봐야겠죠. EBC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텔이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여기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형으로 할지 업무용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파텔이다. 그러면은 일반 아파트와 아파텔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그걸 또 봐야겠죠. 조금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더 상급지인 동탄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탄으로 가서 보면 먼저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이제 아파텔인 거죠. 그래서 5구 타입 이상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나 보면 여기 131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56 타입입니다. 여기 이제 56 타입이 평수로 하면은 39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 면적과 분양 면적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구조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거 참 구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3베이긴 한데 구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39평인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요거 요런 식으로 투룸식으로 돼 있네요. 요거는. 그리고 요쪽에도 지금 아파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작은 평수네요. 원룸형이네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도 있죠. 시범단지. 여기도 이제 반도 유보라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라고. 여기도 지금 오피스텔이 아파텔식으로 지어진 건데 5구 타입이죠. 5구 타입. 공급 면적하고 분양 면적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요런 식입니다. 5구 타입이 요렇게 될 수 있다. 평수로 보면 이게 18평이다. 5구 타입이다. 5구 타입이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다. 요 아파텔에 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까? 공급 면적은 이제 주차장 부지와 그리고 뭐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5구 타입 아파트가 공급 면적이 얼마고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켜서 보면 여기에 지금 25평대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동탄 이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라는 곳에 5구 타입이 있는데 82가 이제 공급 면적이고 5구가 전용 면적인 겁니다. 같은 평수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이제 도면을 보게 되면 확연히 느껴지는 게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이 발코니 공간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5구 타입이어도 이 서비스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 자체가 확장을 하면은 커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18평짜리인데 보게 되면 17.9 18평인데 똑같이 18평인데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과 여기 있는 오피스텔과 똑같이 18평입니다. 구조적으로 틀린 거는 가장 큰 차이는 발코니 확장이 없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용 면적 18평이 녹아 들어가다 보니 그 안에서 최대한 뽑아낸 구조가 대부분 다 요렇다. 주변에 같은 면적의 25평짜리 아파트에 비해서도 매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사실 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게 서비스 면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 24평 아파트도 발코니까지 다 확장하면은 거의 뭐 30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물론 30평짜리를 발코니 확장하면 더 넓어지고 뭐 33평도 발코니 확장을 하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24평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니 집이 전반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넓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텔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 여기는 6억 8천이고 여기는 4억 2천이고 평당가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파텔과 아파트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더 핵심 지역으로 가도 그런 흐름은 변하지를 않아요. 아파텔과 아파트의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분양하고 분양 예정인 이 반도 유보라의 이 아파텔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올라요. 아까 우리보다 더 상급지인 동탄에서도 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를 비교해드려서 이제 죄송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다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억대 해가지고 3억 뭐 7천 정도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된 걸 보면 뭐 1억 7천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거의 배 가까이 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물론 거주하고 뭐 하실 분들은 다 사는데, 다만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거래도 많이 활발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시세가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텔이 반도 유보라에서 이 아파텔 자체를 분양가를 싸게 분양한다, 굉장히 고도 국제 신도시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싸게 분양한다라면은 고려해 보시는데, 싼 만큼 나도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고려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 유보라에서 21년도 6월에 분양 예정인 이 아파트 560세대 정도 되는 21년도 6월 예정인 이 아파트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덕 국제신도시의 21년도 6월, 이제 멀지 않았죠. 6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반도 유보라에서 분양하는 이 오피스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물론 여기도 완파는 충분히 될 요지가 있는데, 이걸 내가 분양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분양하는 금액이 뭐 3억 원이고 4억 원이고 했을 때 그 돈을 주고도 내가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때 옆에 있는 동일 면적의 아파트는 더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물건은 좀 덜 올라가는 거를 지켜봐야겠지만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고 아파텔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요 반도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지 조경이나 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 인기는 덜 하지만 고덕에 입성할 수 있는 길 중에는 하나다. 그리고 요게 가격이 뭐 올라갈 건 올라갈 건데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보단 덜 오른다.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